안녕하세요.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우리 한의원에서 한약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한약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약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데 진짠가요? 한약 먹으면 심장이 망가진다는데 진짠가요? 한약의 독성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과학적인 방법론들이 많아지면서 요새는 한약이 실제로 안전한지 아니면 이러한 독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들에 따라서 한약 치료가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안전하지 않은 것인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이 간 손상이나 신장 독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은요, 2013년도에서부터 2016년도까지 3년을 걸쳐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10개의 3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1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이제 한약을 복용하시게 되잖아요. 한약을 복용하시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 손상이 발생하는 그 확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1001명의 환자분들 중에서 간 수치가 상승하면서 간 손상이 발생한 환자분들은 6명에 불과하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이 6명이라고 하는 수치는 0.6%인데요. 이 0.6%는 한약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된다. 자연 발생의 확률과 비슷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자생척추관절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2005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6,89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약을 먹지 않고 계시다가 입원을 할 당시에 간 손상이 있으셨던 환자분들은 354명이었고요. 퇴원을 할 당시, 그러니까 한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다가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잖아요. 퇴원을 할 당시에 간 손상이 있었던 분들은 21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을 할 당시에는 원래 간 손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5.1%였는데 퇴원을 할 당시에 간 손상이 있으셨던 분들 전체 환자의 3.1%로 오히려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간 손상이 더 줄어들었다. 간 기능이 오히려 개선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입원을 한 전체 환자분들 중에서 정상이었다가 간 손상이 발생한 확률은 0.6%, 그러니까 전체 6,894명의 환자분들 중에서 27명만 새로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해드렸던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보고했던 0.6%와 동일한 수치인데요. 이것은 한약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간 수치가 높아지는 비율과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약을 먹어서 간 손상을 오히려 개선시켜주는 약도 있는가 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대전대학교에서 진행됐던 연구를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요. 이 환자분은 A형 간염이 있으셔서 활동성 간염 때문에 간 수치가 높아졌던 그런 상태입니다. 이 환자분한테 시오청간탕이라고 하는 한약을 복용을 시켰더니 간 수치가 점점 내려와서 정상 수치로 개선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연구가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대만에서도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진행한 코호트 연구라고 하는데 되게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B형 간염이 있으시게 되면 나중에 간 경화가 생기거든요. 간 경화가 있으신 분들을 한약을 드신 분들하고 한약을 드시지 않은 분들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가미소요산이라든지 시오청간탕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한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사망률이 현저하게 더 낮아졌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연구도 요 대만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이것도 코호트 연구. 이 연구는 무려 11,62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한테 한약을 복용시켰을 때와 한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의 사망률을 또 조사를 해봤더니 한약을 복용하였을 때가 사망률이 더 낮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약은 오히려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약재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먹는 밀크시슬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또 간 수치가 높아졌을 때 병원에서 처방받아오는 약 중에서 우르사라고 하는 약도 있거든요. 밀크시슬과 우르사가 모두 다 한약입니다. 한약을 드시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 나 이거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간 손상이 생길까봐 한약은 못 먹겠어요. 근데 평소에는 밀크시슬을 먹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밀크시슬 자체도 사실 한약입니다. 평소에 한약을 복용하고 계신 것이죠. 밀크시슬이라고 하는 것은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그런 약재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 약재를 우리 정제로 만든 것이 바로 밀크시슬이라고 하고, 이것은 우리 한의학에서 예전부터 사용해왔던 대개라고 하는 약입니다. 대개라고 하는 약은
피를 맑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해준다는 표현은 간 기능을 개선시켜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 때문에 예전부터 사용해왔던 약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루사라고 하는 것은 UDCA라고 하는 물질인데 그게 바로 웅담이라고 하는 한약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웅담이라고 하는 한약재를 먹게 되면 오히려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듯 밀크시슬과 우루사라는 약을 보더라도 한약 중에는 오히려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약도 있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약은 무조건 안전한 것인가? 그리고 한약은 무조건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신장 기능에도 무조건 좋은 것인가?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약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약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재들은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약재들은 뭐 간 기능이 신장 기능이 상관이 없는 약재들이 있고,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에 오히려 해를 주는 독성이 있는 약재들도 있습니다. 옆에 우리 표를 뭐 간단하게 띄워드릴 텐데, 한약재를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요, 그 안에 간의 독성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신장의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들이 들어있는 그런 약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재들은 뭐냐면 대부분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고대에 사용했던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 약재라든지 독성이 있는 약재들, 주로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예전에 사용했던 약재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에는 주로 이런 이제 독성을 이용해서 우리 치료 효과를 얻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독성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때는 우리 환자분이랑 잘 상담을 하고 병력을 잘 청취한 다음에 소량으로만 안전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현대의 한의학의 지침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복용하시는 그냥 일반적인 보약이라든지 일반적인 치료용 한약에는 이러한 간독성이나 신장독성이 있는 약재들은 없거든요. 때문에 안심하시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고 복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먹는 한약이 아니고 일반적인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 줬어요, 아는 사람이 다려줬어요, 건강원에서 내렸어요, 이러한 약재들에 부분별하게 들어간 한약재들이 더욱더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때문에 전문적인 한의사한테 꼭 처방을 받으셔서 안전한 한약 복용을 해주신다면 간독성이나 신장독성은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 오히려 개선시켜주는 약재들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건강에는 훨씬 더 이롭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